안녕하세요. 마인드맵 한 장으로 끝내는 사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사회화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8페이지 이 그림이 나와 있죠. 늑대의 습격으로 새끼곰을 잃은 엄마곰이에요. 아빠 곰은 이 엄마 곰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누이트 부부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몰래 데려와 버립니다. 엄마 곰은 이 아기를 마치 자기 아이의 새끼인 것처럼, 자기 새끼인 것처럼 굉장히 정성껏 키우게 되고, 엄마 곰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자신이 곰인 줄 알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빼앗긴 아버지, 실제 아버지, 필사적으로 곰의 뒤를 쫓았고 마침내 엄마 곰을 죽이기 위해 아기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인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엄마 곰을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슬퍼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 다들 아시는 것들인데, 자, 이게 지금 오늘 배울 주제예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한 장의 이 마인드맵으로 항상 중단원을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면은 일단 아까 그 상황에서 그 아이는 곰일까 인간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곰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곰처럼 행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곰한테서 자라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인간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아마 이누이트로서 인간의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제 곰의 습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회화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인간에는 사회화된 인간이 있고 사회화되지 못한 인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기도 아직은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한창 이제 사회화를 이제 준비 중이죠. 그래서 아직 사회화된 인간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학습 내용,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사회화입니다. 오늘의 가장 키워드인데, 사회화를 한자로 풀었으면 우리 배우는 사회라는 교과목, 모일사자에 모일회자를 쓰고요, 될 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의 그 구성원이 돼가는 거예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의미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 적응해가기 위해서 생활양식 등을 배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사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가설, 규범, 가치 등을 학습하는 것. 즉, 태어나자마자 그냥 얻어지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그거를 학습하고 그거를 자신의 내면화, 자신의 속으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생활 양식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때 사회화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뭘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내면이 이제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기 사회화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에고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 사회화의 이제 기능을 보게 되면, 사회는 일종의 개인과 사회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개인이 모여서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은 일종의 부분이에요. 사회를 전체로 본다면 개인은 이제 이 부분인데, 개인은 이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갑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이제 적응해가는 이 과정을 사회라고 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 사회와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이 전체 사회가 균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존속되고 시간이 지나도 존속되고 통합되면서 하나로 이제 유지되게 되고, 사회를 구성하는 그 각각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화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개인은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그 사회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살아감에 있어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사회화의 기능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상호작용, 즉 분리상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행동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기본적인 사회가 이렇게 있다면은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유형으로는 제사회와 예기사회와 탈사회가 있어요.
뭐 재사회화는 리,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는 이제 재예요, 재. 다시 재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노인은 이미 좀 오랫동안 사시면서 충분히 배우시고 학습을 하셨어요. 근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 과정이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이제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스마트폰을 새로 배운다던가 컴퓨터를 새로 배운다던가 하면 이게 노인의 정보화 교육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기 사회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OT를 가게 되는 게 일종의 얘기 사회예요. 뭐 예비 사회화 혹은 뭐 예습 사회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특정한 나라에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다던가 해서 그 사회에 그 사회생활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미리 이제 습득을 하는 그 과정을 얘기 사회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사회라고는 이제 탈자가 이제 벗어날 탈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빼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걸 벗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북한을 이탈한 그 주민이 한국으로 이제 왔을 때 북한에서의 생활 양식을 이제 버리는 과정이라던가 전역 장병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군대물 막 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식 말투 막 다나까 막 이런 거보다는 나중엔 다시 뭐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좀 약간 부드럽게 이제 얘기하고 생활하는 그런 양식들을 하면서 기존의 생활 습관을 좀 버리는 거 이게 탈사회화라고 해요. 그럼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의미, 기능,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배워봤는데 그럼 사회화 기관이 있어요. 사회화 기관은 뭐 교과서 130쪽에 보시면 사회화 기관이 굉장히 좀 찌트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회화 기관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혹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는데 조금 심화 여러분들한테 알려를 드리면 수능에서는 요거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좀 간단히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자, 이 기관은 즉 개인의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관계 혹은 장소를 이렇게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눠요. 첫 번째 기준은 내용과 시기.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라고 생각을 하면은 first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회화를 해주는 곳이에요. 사회화에 도움을 주는 곳인데 이게 기초사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기초사회화는 쉽게 얘기하면 요새 우리 아들들이 하는 건데 뭐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밥을 이제 손으로 먹다가 점점 수저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감사합니다를 이제 표현한다던가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법이라든가 뭐 아무데나 싸면 안 된다라든가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초사회화란 말이에요. 주로 이래 유소년기 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성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은 어디다? 가족. 뭐 친구들, 또래 집단, 그리고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데서 주로 배우죠. 뭐 오늘도 저희 아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집에 초대를 해서 애들이랑 놀았는데 뭐 헬로카봇을 이제 빌려주네 만에 하면서 이제 막 다투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럼 자 이제 10분씩 이제 그러면 이제 나눠서 우리 좀 놀이를 할까라고 해서 뭐 헬로카봇을 그럼 너 10분 그다음 나 10분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좀 타협해가는 그런 과정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라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양식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필요한 그 친구들 간의 약간 규범, 뭐 에티켓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1차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가족이나 또래 집단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뭐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 2차적 사회화 기관은 뭐 세컨더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주로 배우고요. 주로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나타나고요. 근데 이때 자아정체성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나 회사,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이제 2차적 사회화기관으로 보는데 쉽게 구분하는 법. 1차적 사회화기관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접하는 이제 처음 집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2차적 사회화기관은 그 이후에, 청소년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립 목적 및 사회화 방식에 따라서는 뭐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있는데 공식적 사회기관은 말 그대로 사회화가 목표인 곳이에요. 다시 사회화가 목표인 곳이 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즉 배우는 게 목적인 곳, 가르침이 목적인 곳이 이제 학교, 학원, 직업훈련소, 뭐 연수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원연수원, 사법연수원 이런데 여기는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예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하고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원래 목표는 배우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족, 또래 집단, 마을 공동체, 회사, 대중매체 이런 데들은 원래
다른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구분하는 법은 공식적 사회견, 즉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공식적 사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쳤고요. 이 또 다른 관점은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건 수업 시간에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꿀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1쪽에 있는 그 활동 해주시고요. 사회화 기관과 사회화의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